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올라가는 NFL 김민준. 이지경입니다. 거의 한 석 달 만이죠? 네, 음, 슈퍼볼 끝나고 나서 거의 한 석 달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어,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도 이제 근황을 연락을 주고받긴 했습니다만,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사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기존에 이제 생업을 하던 이제 회사를 계속 잘 다니고 있고, 사실 이제 슈퍼볼 끝나고 나서 이제 NFL에 대한 소식을 잠시 좀 팔로우업을 못했다가, 이제 최근에 녹화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조금씩 찾아보고 있는 과정인데,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한 팀 한 팀씩 또 정리를 해 나가면서, 저도 다음 시즌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그냥 뭐 프리랜서로 여기저기 불러주는 데서 열심히 방송하고 있고요. 네. 이제 시즌이 돌아오려면 아직 조금 시간이 남긴 했는데 드래프트도 했고 지금 미리 캠프도 이제 슬슬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드래프트에 뽑힌 선수들 포함을 시켜서 각 지구별 이제 팀별 어떤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프 시즌에 대한 이제 정리를 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은 AFC 웨스트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 예정이에요. 뭐 저희가 이제 늘 그래왔듯 이제 지난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팬분들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하위권 팀들이 오프 시즌에 더 이제 소식이 많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팀씩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AFC 웨스트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4승 13패 기록을 하면서 최하위에 머물렀던 레이더스였습니다. AFC 웨스트에 있는 네 팀 중에 지난 시즌 유일하게 플레이오프에 가지 못했던 것이 바로 레이더스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지난 시즌만의 부진이 아니라 꽤 지금 긴 기간 동안 어떤 부진의 터널에서 좀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거에 대한 간단한 뭐 통계를 좀 살펴보면 2002 시즌에 이제 슈퍼볼에서 이제 아쉽게 템파베이에 패하면서 이제 준우승을 차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22번의 NFL 시즌이 있었는데 레이더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것은 단 두 번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모두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패하면서 플레이오프 승리가 없었어요. 음,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가지 못했던 이제 나머지 20시즌은 모두 5할 혹은 그 미만의 아주 저조한 승률로 마무리가 됐었고 2020 시즌에 이제 라스베이거스로 연고지를 이전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구장에서 또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그 후에 이제 한 번의 플레이오프 진출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 상승세도 뭐 한 해를 채 가지 못할 정도로 금방 다시 또 하위권으로 처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뭐 대개 하위권 팀들이 그렇듯이 뭐 단장, 감독, 주전 쿼터백에 이르기까지 또 선수단을 구성하는 핵심 피스들을 모두 교체를 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존 그루덴이 어떤 저기 성추문 관련한 이슈로 사임을 하고 나서부터는 좀, 좀 걷잡을 수 없이 바닥으로 이제 늪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바닥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진짜 늪에 빠지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지 단장 감독 주전 쿼터백 싹 다 갈았습니다. 음. 일단 뭐 단장부터 한번 살펴보면 사실 이제 지구 라이벌 차저스에서 오랜 기간 단장을 했었던 이 톰 텔레스코를 지난 시즌에 새로운 단장으로 임명을 했었는데 1년 만에 다시 해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을 앞두고 존 스파이틱이라는 인물을 새로운 단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선수 출신입니다.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이제 선수 생활을 마무리를 하고 프런트에 들어가서 이제 경험을 쌓기 시작했어요. 여러 팀을 거치다가 이제 템파베이 쪽에서 스카우팅, 그러니까 선수들을 찾는 어떤 능력들을 좀 인정을 받아서 어시스턴트 GM까지 올라갔고 이분이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 나이에 커리어 처음으로 이제 단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틱 단장이 선임된 다음 날 바로 이제 새로운 감독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 많은 팬분들이 아시는 이 피트 캐롤이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시애틀에서 슈퍼볼 우승 경험이 있고 70대의 굉장히 뭐 베테랑, 뭐 노장 감독이죠. 빌 벨리책 감독과 이제 동년배에 있는 그 피트 캐롤이
다시 한번 NFL 무대에 복귀했다는 소식을 아마 많은 팬분들이 또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그 영감님이랑 같이 팀을 떠나실 때만 해도 이제 NFL 무대가 어, 어르신들이 이제 조금 물러나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역시 그 노장은 죽지 않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 일단 이제 그 원래는 벤 존슨 라이언스 오펜스 코디네이터가 1순위 후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베어스가 벤 존슨을 데리고 가면서 피트 캐롤 쪽으로 좀 선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피트 캐롤이 그 3 플러스 1 그러니까 3년에 1년은 이제 추가 옵션이 달려있는 형태로 이제 라이더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선임에 대해서 지금 그 레이더스의 마이너 주주 중 한 명인 참브레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입에 힘을 줬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감독을 찾는 인터뷰에 톰 브레이디가 모두 참여를 했었다라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벤 존스는 이번 오프 시즌에 뭐 가장 핫한 매물이었기 때문에 뭐 음,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팀들이 이제 1순위 후보로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베어스 감독으로 갔기 때문에 플랜 B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피트 캐롤에 대해서 뭐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대학 무대 그리고 NFL 무대에서 감독으로 모두 우승을 차지한 역사상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커리어만으로도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뭐 정말 위대한 감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와 러싱 공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사실 음, 그것들을 무기로 시애틀에서 우승도 차지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뒤에 뭐 저희가 라스베가스의 여러 오프시즌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피트 캐롤 감독이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게 어떤 팀의 전체적인 방향성도 좀 조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이러한 좀 배경을 가지고 저희의 뒷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 내용들이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한 시즌을 쉬면서 본인도 어떤 어, 최근 시즌들에 대한 그런 반추를 좀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쉬고 돌아온 만큼 마지막 불꽃을 또 어떻게 태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트 캐롤이 AFC 웨스트에 입성을 하면서 이번 시즌 이 AFC 웨스트 감독 라인업이 정말 화려해졌어요. 앤디 아, 리드, 션 페이튼, 짐 하바, 그리고 피트 캐롤까지 한 가닥씩 했었던 이 베테랑 감독들이 모두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장들의 각축전도 좀 볼만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라인업 살벌한데요. 예. 어쨌든 뭐 이 중에 진짜는 누구냐, 최고의 명장은 누구냐 이런 거를 가리는 그런 부분도 좀 재밌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선수단 변화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주전 쿼터백부터 피트 캐롤이랑 관련이 있는 인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음. 조금 염가의 쿼터백을 영입하면서 좀 뭐 이런 가성비를 좀 내보려고 했었던 이 가드너 민슈와의 계약이 결과적으로 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음, FA로 이제 떠나보냈고 시애틀과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번 올해 드래프트 3라운드 픽을 한 장 내주고 시애틀의 주전 쿼터백이었던 지노 스미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2년 7,5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기존에 남아있던 1년을 더해서 2027 시즌까지 지노 스미스와의 어떤 계약 관계를 유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당장 지노 스미스가 최선의 선택이냐? 저는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당장에 그 핏 캐롤 감독이 자기의 스킴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정말 1부터 시작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스킴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쿼터백을 데리고 와서 이 쿼터백과 함께 다른 선수들에게 자신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부분을 전파를 하고 그게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새로운 쿼터백을 데리고 와서 그 쿼터백만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선수들은 뭐 중간에 또 교체가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선수단이 피트 캐롤 감독이 원하는 그 스킴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그 철학을 공유를 하는 상태에서 몇 명이 바뀌는 건 괜찮지만 모두에게 혼자서 이제 철학을 전파를 하는 것보단 알고 있는 쿼터백을 데리고 같이 하면 좀 더 시너지가 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지노 스미스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제 긴 기간 동안 이 터지지 않았던 자신의 잠재력을 터트리게 도와준 사람이 또 피트 캐롤이었잖아요. 네, 음, 또 그런 이제 특수한 관계인 만큼 뭐 30대 중반의 나이로 이제 접어드는 노장이 되기는 했지만 음, 그래도 두 사람의 시너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찌 됐든 에이단 오코넬과 가드너 민슈,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즌 소위 두 개의 태양이라고 좀 약간의 이제 뼈 있는 농담을 했었기도 했는데 그 시절보다는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일단은 이제 쿼터백 쪽에서는 분명한 전력 상승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다른 포지션을 이제 제외를 하고서 쿼터백만 놓고 봤을 때 플레이오프에 확실히 나갈 수 있을 만한 재능이냐?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음. 그리고 이제 러닝백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지난 시즌에 뭐 알렉산더 매티슨이라던가 아미르 압둘라, 자미르 화이트 이런 좀 고만고만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을 좀 돌렸으면서 좀 최대한의 효율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전략으로 좀 시즌에 임했었는데 네. 결국 누구 하나 만족스럽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 전략이 좀 실패로 돌아갔어요. 네, 음, 그러면서 지난 시즌 경기당 러싱 야드 기준으로 NFL에 있는 32개 팀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던 것이 레이더스였습니다. 음.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피트 캐롤 감독은 이 러싱 공격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뭐 강조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칼에 대고 싶었던 포지션 그룹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일단 이제 이 라인 머스터트랑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뭐 부상도 많고 기복이 좀 심한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의 성적을 예측하는 건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 선수가 이제 2023 시즌에 마이애미에서 첫 러싱 야드를 넘기면서 18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던 만큼 폭발력은 분명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은 분명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6번 픽으로 보이지 스테이트 출신의 애쉬튼 젠티라는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선수가 또 주전으로 바로 활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6번 픽으로 러닝백을 뽑는 게 맞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즈키엘 엘리엇이 1라운드 전체 4번인가로 뽑혔었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와서 첫 시즌에 보여줬던 퍼포먼스 생각하면 뭐 그 정도는 태울만 하다.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핏캐롤 감독이 선호하는 것이 일단 러싱을 기반으로 한 이후의 패스 공격으로 가는 스킴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싱을 가기 전에 러싱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다져놓은 다음에 공격을 전개를 하는 스타일임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피트 캐롤 감독에게 조금 힘을 실어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이지켈 엘리엇의 예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이컨 바클리는 전체 2번 픽이었어요. 아, 네, 그렇죠. 근데 뭐 바클리도 정말 엄청난 데뷔 시즌을 보여줬었던 뭐 것들을 많은 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고 드래프트 전문가들의 어떤 사전 어떤 파워 랭킹 이런 거에서도 이 애쉬튼 젠티가 뭐 한 3위권에 들 정도로 정말 뭐 재능 자체는 엄청난 선수다라는 뭐 분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대학 시절 뭐 커리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2023년에 19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기면서 자신의 이름을 일단 전국적으로 이제 굉장히 알렸고 지난 시즌에는 무려 374번의 러싱 시도에 2601 야드 29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저희가 굉장히 좀 입으로 말하면서도 이제 낯선 숫자, 어떤 선을 좀 넘어간 숫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 이제 하이즈만 트로피 투표 2위까지 또 이름을 올렸던 젠티였는데, 이 대학 풋볼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1988년에 이제 베리 샌더스가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대학에서 한 시즌 2628 러싱 야드를 달린 이후에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록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선수가
175cm의 신장을 갖고 있습니다. 뭐 러닝백임을 감안을 해도 큰 키라고는 얘기하기 좀 어렵죠. 다만 이 선수가 피지컬이 아주 뛰어나지 않음에도 그 신체 사이즈 대비 놀라운 파워와 밸런스를 갖고 있다. 뭐 이런 평가고 이 선수는 리시빙 능력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듀얼 스렛 러닝백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선수인데 다만 이 선수가 대학 시절에 펌블 개수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마운틴 웨스트 컨퍼런스에서 이 성적을 쌓았다는 점이 조금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겠죠. 그리고 앞서 2601야드에 29개 러싱 터치다운이라는 그런 기록이 규격 외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단 러싱 시도 자체가 규격 외입니다. 확실하게. 374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74번의 태클을 받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터치가 많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몸에 데미지가 얼마나 쌓여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불안 요소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레이더스 팬들은 뭐 최근에 있었던 조슈 제이콥스를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음. 뭐 신인 시절부터 바로 팀의 프랜차이즈 러닝백 역할을 하면서 뭐 팀의 넘버원 공격 옵션 역할을 했던 시기도 이제 꽤나 길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젠티가 뭐 그 이상의 활약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러닝백도 그렇지만 이제 리시버 쪽도 레이더스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였죠. 예. 지난 시즌에 일단 첫 1000 리시빙 야드 기록을 만들어냈었던 자코비 마이어스 그리고 2년 차에 조금 더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트레 터커 외에는 뭐 이렇다 할 기대를 품을 만한 그런 선수가 없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 거를 감안하면 이제 FA 시장에서 좀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거는 조금 의외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4라운드, 6라운드에서 각각 리시버를 뽑으면서 이 젊은 자원에서 좀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가져갔는데 뭐 그중에 이제 2라운드 전체 58번에 뽑힌 이 TCU 대학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 이 잭 베시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음, 그래서 이 선수는 이제 올해 2월에 있었던 이 대학 풋볼 올스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니어볼에서 그 경기 막판 이제 게임 위닝 터치다운 캐치를 성공하면서 MVP를 수상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대학을 입학하는 그 시점에서는 이제 원래 LSU에서 커리어를 출발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이렇다 할 모습을 크게 보여주지 못했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TCU로 전학을 선택하면서 조금 뭐 커리어의 전환점을 맞았고 2024년에 이제 첫 리시빙 야드를 처음으로 넘기면서 뒤늦게 좀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만개를 했던 케이스다. 이렇게 좀 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 선수가 188cm의 신장에 좋은 볼 스킬 그리고 라우트인들 러닝 능력도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스피드 자체는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뭐 되게 이제 이런 빅바디 리시버들이 이제 조금 스피드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베시도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선수는 좀 굉장히 최근에 이제 힘든 시련을 좀 겪었는데 이거를 또 잘 이겨낸 또 그런 스토리로 또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 베시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풋볼 선수 출신이었던 이제 친형이 있었는데 올해 그 1월 1일에 뉴올리언스에서 있었던 이 테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좀 희생이 되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흔들릴 만한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이 시니어볼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MVP까지 또 받았잖아요. 그래서 좀 아픔을 겪었지만 이거를 잘 이겨낸 이 잭 베시가 프로에서 어떤 친형의 목까지 또 더 잘 띄워주기를 또 많은 팬분들을 좀 응원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타이탄즈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이탄즈는 지난 시즌 퍼스트 팀 올 프로에 선정됐던 브록 바우스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나마 스킬 플레이어진 중에는 뭐 유일한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타이탄드 쪽은 이제 걱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오라인 쪽으로 넘어가 보면 좀 양쪽 태클 그 콜튼 밀러 그리고 DJ 글레이즈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인테리어 쪽의 변화를 좀 가져갔습니다. 일단 센터 안드레 제임스가 이제 팀을 떠난 상황에서 원래 가드와 센터를 좀 오갔던 이 잭슨 파워스 존슨이 이번 시즌부터 이제 주전 센터로 아예 자리를 좀 고정을 해서
좀 뛸 예정이에요. 그리고 딜런 파임도 원래 자신의 자리였던 이제 레프트 가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좀 의사결정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라이트 가드 자리가 좀 비는 거잖아요. 여기를 이제 FA 시장에서 좀 채워왔는데 베테랑 가드 이 알렉스 카파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레이더스의 오라인이라고 하면 뭐 그냥 하위권 아니야? 라는 이미지가 좀 뭐 강하게 있었지만 현재는 이제 그거보다는 한 단계 좀 올라서서 그래도 리그 평균 한 중위권 정도는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음, 그래서 쿼터백이라던가 스킬 플레이어진에서 이제 앞서 언급했던 변화들이 꽤 있는 만큼 오펜시브 라인이 좀 든든하게 버텨주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그 상향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공격 쪽. 근데 이제 그 폭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지구 내 다른 라이벌들을 아, 좀 위협할 수 있는 뭐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좀 시즌에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수비 쪽에서는 사실 이제 팀을 떠난다는 루머가 돌았던 이 맥스 크로스비와 연장 계약에 성공했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맥스 크로스비가 지난 시즌 말미부터 해서 멘탈이 정말 그 소위 말하면 깨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걔 그냥 깨진 게 아니었거든요. 걔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뛰고 싶지 않다 이런 표정을 맨날 짓고 이제 아 풋볼 언제 끝나냐 약간 이런 느낌의 표정들을 많이 지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핏캐롤이라는 명장이 새롭게 팀의 사령탑으로 합류를 했고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변화들이 보였던 게 맥스 크로스비의 연장 계약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당초 2026년까지 계약이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 3년 1억 650만 달러 계약을 추가를 했어요. 음, 그러면서 2029년까지 일단 레이더스와 맥스 크로스비가 계약서에 좀 사인을 해둔 상태고 여기에 이제 지난 시즌에 뭐 많은 기대를 받고 영입을 했지만 5경기밖에 뛰질 못했던 이 크리스티안 윌킨스 그다음에 아예 시즌 아웃이 되면서 2023년에 보여줬던 가능성을 좀 만개하지 못했던 말콤 쿤스 뭐 이런 또 올해 새로 영입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시즌 대비 더 많은 경기를 뛰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또 좋은 자원들이 디펜시브 라인에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선수가 모두 좀 건강하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피트 캐롤 감독이 원하는 이 강한 디펜시브 라인이 완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D라인 쪽의 어떤 강력함과는 별개로 라인베커나 이제 세컨더리 쪽은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그 로버트 스필레인, 디바인 디아블로 뭐 이런 선수들이 다 팀을 떠났거든요. 그 자리에 뭐 데빈 화이트, 일랜더 로버츠 이런 선수들을 1년 계약을 주면서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뭐 지난 시즌의 주전이었던 뭐 스필레인이나 디아블로보다 더 나은 선수들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이 선수들이 좋았을 때 그 나름대로의 고점을 좀 보여준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그런 전성기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지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전력 약화가 좀 불가피하다라는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에서는 이제 코너백 잭 존스를 트레이드 매물로 내놓았지만 마땅한 이 거래 파트너를 찾지를 못해서 결국 그냥 방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트레본 메리그도 FA 시장에서 이제 펜서스와 계약을 하면서 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세컨더리 쪽에도 좀 공백들이 생겼는데 일단 코너백은 이 패커스 출신의 에릭 스톡스와 1년 400만 달러, 그다음에 세이프티 쪽에서는 이제 제레미 친과 2년 1,6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으면서 일단 어느 정도 좀 빈자리를 채운 느낌이기는 뭐 합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있던 선수들까지 감안하면 세컨더리도 이렇게 다른 팀에 비해서 강력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단장, 감독, 선수, 주전 쿼터백 뭐 이런 주요 선수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사실. 뭐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서 류정 PD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뭐 핏 캐롤 감독이 정말 열정적으로 팀을 잘 이끌어서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지금의 다른 라이벌 팀들의 어떤 그 짜임새라든가 이런 팀 구성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순위는 오히려 바뀌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난 시즌에 어떤 무기력했던 모습에서는 뭐 탈피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5할 승률을 넘어서 플레이오프까지 간다? 이거는 뭐 저도 확률이 0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렇게 높은 가능성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역시 새로운 주전 러닝백 이 애쉬튼 젠티가 얼마나 리그에 적응을 할 것이냐. 음, 그리고 2선, 3선 수비에 좀 얇아 보이는 이 어떤 클래스를 이 강한 디펜시브 라인에서 얼마나 가려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레이더스가 그래도 좀 순위 경쟁을 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그 저는 좀 생각이 나는 게 지금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서부지구가 콜로라도 제외하고는 정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살펴보면 다저스가 천상계, 나머지 뭐 애리조나나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그 밑에 이제 인간계 최강의 느낌이라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전력은 냉정하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 앞에 얘기했던 세 팀에 비해서는.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부상자도 생각만큼 많지 않고 다른 팀들이 지금 뭐 다저스는 난리 났거든요. 부상자가 속출을 하고 있어서 생각만큼 그렇게 이제 치고 나가질 못하는 느낌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AFC 웨스트에서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올해 시즌 초반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이번 시즌에 돌풍을 일으킨다면 그 주인공은 어쩌면 레이더스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